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2월 23일 장 마감 오후 5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1년 내내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금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한참 더 올라야 되는 그야말로 정말 1년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이 지옥 같은 시장,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앞으로 지금 힘든 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이 계좌를 복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다같이 힘내보자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새 웬만하면은 제가 또 영상을 찍기 싫을 정도로 힘든 시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제가 이 부분들은 꼭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한국 시장이 이렇게 1년 내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지어 미국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떨어지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합이 되지 않고 누가 먼저 매도하는, 시장가 매도하고 이런 시장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운이 빠지고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종목들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래 기다려서 최소한의 수익권으로 바뀌는, 그리고 손실은 보지 않고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올해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몇 개월째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또 신저가 찍고 또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만, 사실 작년 7월달 전까지만 해도 또 2차전지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2차전지가 작년 7월달에 급등을 했을 때는 정말 그때 하게 되면 피눈물 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유행어라고 얘기했었어요. 어차피 떨어져도 갈 종목이 2차전지라고 그 당시 때 유행어처럼 나왔었고, 심지어 다른 종목은 아예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증시는 원금 내고 또 미국 증시는 세금을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행어입니다. 정확히 그거 반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만 하면 그 얘기입니다.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세금 내도 돼, 물려도 돼, 어차피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은 누가 먼저 파느냐, 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 크게 기대 안 하잖아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날렸다. 지금 우리가 기회비용이 날린 것도 있지만 1년 내내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하고, 또 7월 때까지 올랐던 반도체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한번 올랐어요. 근데 제가 반도체도 삼성전자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 반도체는 단기간에 폭락은 훨씬 더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2차전지나 나머지 90% 이상이 되는 종목은 1년 내내 한 질질 떨어졌지만, 반도체 단기 폭락은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만 또 개별적인 종목들은 별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손절을 크게 할 경우에 계좌가 복구가 안 됩니다. 또 내가 설령 그 종목을 손절을 하고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 과감한 베팅도 하지 못해요. 포트폴리오나 나누고 앉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들어간 종목은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이라도 먹고 정리하고 손절까지 지켜야 되겠다 진행되고 심지어 계좌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매도한 종목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훌쩍 올라서 바닥에서 급등이 들어가는 날에는 복구되는 데는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한 달 안 걸려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매도칠 가격인가 정말 가망 없는 종목인가 앞으로 좋아질 기업인데 도대체 왜? 또 아니면 지금 저평가인데 도대체 왜? 라는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퍼가 몇이에요? 순자산같이 아무 소용없죠. 어차피 지금도 올라가는 건 테마주만 올라가고 뭐 정치 테마주나 좀 올라가고 한국 주식 제대로 오른 종목 없어요. 오늘 올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는 급등을 해서 계좌가 복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단기간에 폭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반등을 하는 종목은 절대 급등을 해서 뭐 2배, 3배 가는 거는 몇십 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고 지금 많은 분들이 버려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종목은 조그만 호재가 나와서 정말로 조금만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상도 때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 종목이 만약에 갖고 있던 종목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기다려서 일주일 만에 복구되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아무런 악재도 없고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고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한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한국 증시를 바치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지금 배신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랑 같이 투자했던 분들이 좋아 이참에 미국 가자 이참에 테슬라 사자 이참에 비트코인 가자 그렇게 돼서 잘 된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잘 될 수 있겠죠. 잘 되더라도 조금 먹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 초에 그렇게 좋았던 2차전지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손실입니다. 지금 그래도 반도체는 올라타 떨어지지 않았냐 7월달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하도 빨라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뭐 하나 머트리얼즈 뿐만 아니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보면 너무 하락 속도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빨라서 단기 폭락 반도체는 주도주니까 반등하겠지 해서 단기적으로 폭락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결국은 내가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종목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만 흐르면 다 손실이에요. 응? 오른 적도 없지 않냐 2차전지나 건설 이런 데는 호재들이 많고 실적도 좋은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죠. 지금 거래량 없이 신저가 근처에 안 있는 종목은 없어요. 아니면 지금도 막 때립니다. 신저가를. 응? 없어요. 그런 종목. 단 여기서 테마가 붙으면 단 한순간에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환율도 우리나라가 높고 그쵸?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 되고 유가는 전쟁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탔을 때 120불 간다고 하는데 반절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채권 금리가 오르는 희한한 시장입니다. 내년에 네가 내릴 수 있나 한번 보자. 내년에 지금 2번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몇 개월 전에 뭐라 그랬는지. 빨리 금리 안 내리고 뭐 하는데 그거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번에 금리 내렸으면 안 됐는데 차라리 내년에 몇 번 내렸어야 되는데 파웰 의장이 얘기했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잡히고 있으면 미국 경기 좋아지고 뭐 문제는 없지만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단기간에 확 밀고 그러면은 폭락하는데 며칠 안 걸려요. 반도체든 비트코인이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나라 수급조차도 미국이든 코인이든 정말 많이 흡수해 갔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거래량이 없어요. 조금만 누가 오늘 하루 팔아야지 작정하고 그럼 그날 못 갑니다. 밑으로 꽝 때리고 하기 때문에 던지는 물량이나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갖고만 예시를 듭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해서 떨어져서 힘들었던 종목 중에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올라서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보세요. 저는 적어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거래량이 왕창 터져서 내려간 종목은 이렇게 절대 못 올라갑니다. 신세계 INC가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에 부채도 없고 실적도 좋았는데 말이 안 된다. 적어도 급등을 하게 된다. 올랐을 때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한 종목이고 늘상 얘기하는 종목이잖아요. 정용진 회장님이 트럼프 만났는데 실적 좋아지는 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순식간에 내일까지 오르면 거의 2배겠죠? 그래서 며칠 전까지 연봉상으로 마이너스 35%짜리가 일주일 만에 연봉 16% 상승으로 바꿨어요. 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신세계 INC 기준으로 12월 9일에 있는 종목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쵸? 근데 올라가는데 며칠 안 걸리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얘가 저점일 때 거래량이 하루에 6만 주, 하루 적을 때는 만 주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천만 주 터져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서 이제 회복된 거 아니냐, 기회비용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소원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2차전지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가 저렇게 되고 내가 팔고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안 됩니다. 단 공통점인 건 거래량 없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쵸? 거래량이 없이 빠져야 돼요. TYM도 재건주로 붙기 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없었어요. 회계부정이니 뭐니 얘기 나왔다가 2배 올라간 다음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루닛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 지금 말고 요때 제가 이때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넷에서 올랐을 때는 지금은 남들이 사줄 때, 그때 대왕고래로 뭐가 됐던지 간에, 대왕고래도 뭐가 됐던지 간에 급등했을 때 추천이 엄청 나오는데, 요렇게만 되면 여기서 떨어진 거 복구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도 올라주면.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31,000원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바닥에서 2.5배가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라도 해주면 된다. 루니처럼 되면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쓰레기라고 정리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혹하게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올랐을 때 터지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내 계좌 복구가 할 수 있어요. 저때 매도 때리면은. 지금 매도 때리면 복구가 되는데, 지금 루닛으로 따지면은 한 달 전으로 가서 이거 매도 치고 가망 없어. 가망 없잖아요. 13만 5천원에서 3만원 되고 횡보 치는데 가망 없잖아요. 이게 오르고 나니까 올라 보이는 거고, TYM도 오르고 나면은 올라 보이는 거고, 신세계 INC도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저런 이유가 붙어서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이 많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가격에서 얘가 수백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밀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질질은 떨어지죠. 이 케이스를 뭘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 증시 폭락한다, 테슬라도 폭락한다, 속스 봐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속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도 지금 시간에서 한 3% 오르는 중이에요. 금요일날 종가는 마이너스 3% 끝났고, 근데 그 기준으로 월봉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딱 이틀 만에 40% 올라있던 게 20%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속스도 마찬가지예요. 속스 조정 나올 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왜? 속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금요일날 기준으로 자 화요일날 4%, 그 다음날 11.5%, 그럼 벌써 16% 올랐고, 그 다음날 5%, 그럼 22% 올랐고, 그 다음 시초가 3%, 25% 반등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때 갖고 있어서 요만큼 오르면 내 갖고 있는 종목 완전 폭락 먹은 거예요. 그쵸? 테슬라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 코인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코인 미국 시장 무조건 오르고 코인도 무조건 오를 거고 이어갈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이자 내가 수익한 거 내가 저기 세금만 내면 되고 한국 시장 원금 잃는다는 얘기 다 나오고 하죠. 리플 오른 거 한 달 전에 다 오른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다 오르고 지금 리플 사가지고 누가 수익 보냐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한 달 전에 올랐고, 그만큼 추천이 나오는 이더리움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더리움 많은 분들 좋아하는 이클, 그쵸?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가 또 많은 분들이 가는 데예요. 요새 떨어집니다. 폭락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지금 이렇게 우르르 몰려갔을 때 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럼 뭐하냐? 코인 떨어지고 미국 떨어지고 우리 더 떨어지는데. 그것은 제가 요 전에 미국 떨어지기 전에도 다시 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떨어지면은 또 한 번 떨어졌는데 매수하려고 한국 주식 또 팔아서 그래요. 고점에서는 원래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 사고 싶잖아요. 이참에 가야 되겠다. 이참에 뭐 한번 떨어졌을 때 차라리 한국 주식 까고 가는 게 낫겠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등, 2등이 뭐다? 테슬라, 엔비디아예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엔비디아 갖고 조작질 많이 합니다. 왜? 테슬라가 오르면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테슬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합니다. 테슬라 매일 올랐어요. 그러다가 40 몇 프로 올랐다가 고점에서 20 몇 프로 조정할 동안에 금요일날 장에서도 테슬라는 빼는데 엔비디아를 갑자기 막판에 올렸어요. 지금 시간에 2% 정도 올라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엔비디아는 잘 보면 매일 떨어졌었어요. 보시면 일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보시면 매일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고점에서 얼마나 많은 호재가 나왔었고, 엔비디아가 저런 호재가 나왔었는데 못 갔는데 나머지 그 호재 나와서 급등한다고 엔비디아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움직임을 그리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차트상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시 간다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빠르게 한 거래수 10일 안째 전고점 못 찍으면은 요 위에 140불 여기 가면 저항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점에서 물리면은 절반 될 수 있어요. 테슬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테슬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떻게 그럼 테슬라가, 그러면 테슬라는 또 예를 들어서 오를 수 있겠죠. 오늘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예시를 든 게 HLB 예시를 들은 게, HLB가 지금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HLB는 제가 항상 떨어졌을 때마다 좋다고 얘기한 종목이고 정말 오랫동안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나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또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별 악재도 아닌 것 같고 이 밑에까지 미는데, 밀잖아요. 보통 신고가를 2년 만에 찍고 밀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때 악재가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슬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야, 테슬라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고 미국 기업이고 테슬라 말고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지금 트럼프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조금도 폐지하고 IRS 축소하고 그쵸. 근데 IRA 축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뭘로 더 오를까요? 주가가 이렇게 저렇게 호재가 나오고 급등할 내용들 계속 나와서 올라서 조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나올 호재를 다 끌어다 쓰고 이러는데 고평가인데도 뭘로 오를까요? 엔비디아는 뭘로 올릴까요? 지금 단기간에 수십 배 오른 다음에 고점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는데도 못 갔는데 조정도 안 나왔는데 뭘로 급등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어떤가요? 미국 주식 팔면 떨어져요. 트럼프 때문에 떨어져.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보조금 같은 거 트럼프 당선되면은 공매도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질질 떨어졌거든요.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뭘로 더 미는데요? 포스코홀딩스를 막상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올랐던 거 떨어진 거하고 보면은 어차피 바닥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막 당장 거기서 막 하종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왜 포스코홀딩스는 개인 투자자가 또 많아요. 외국인들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년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든 앞으로 뭐가 되든 말든 2차 전지 정리하고 이런 차트가 지금 코스피에 거의 열에 9 넘어요. 그럼 뭘로 더 밀려요? 5년치를 갖다가 지금 테슬라하고 땡겨놓고 엔비디아 저러는데 엔비디아도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고 미국 주식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저런 상황인데 저런 상황인데 AMD 보세요. 어떻게 됐나. AMD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떨어져 있는데 AMD도 인텔은 맛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떨어진 게 마이크론도 좀 잘 되다가 좀 잘 되다가 미국 증시는 실적 좀만 안 나오면 하종 때리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는 하종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시간에서 30% 떨어집니다. 종목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오면 앞으로 뭘로 미국 시장을 버틸까요? 호재 다 끌어다 쓰고 지금은 호재도 호재인데 지금 미국 시장의 호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세계 1등이에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전세계 제일 많이 사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사는 거는 작년에 최고점일 때 2차 전지 재작년 최고점일 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코로나 때 최고점에 코로나 치료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떨어지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반절되고 가면 어때요? 테슬라도 반절되고 갔는데 엔비디아 반절되고 가면 어떤가요? 테슬라가 2년 전에 급등하고 4분의 1 토막 나고 다시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안 그런가요? 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과연 조정 없이 올렸냐는 얘기예요. 마음은 편하죠. 비트코인 또 가니까. 비트코인 이 월봉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4분의 1 토막, 반 토막 여기서 폭락을 이렇게 주고 다시 가고 지금 이만큼 올라 있는데 거래량도 터지고 안 떨어지고 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근데 그 타이밍 뻔히 떨어진 거 알면서도 한 번 더 가는 것 때문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운 좋으면 수익 나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하루에도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은.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코인 시끄럽고 나서 진짜로 많이 간 거는 도지코인도 고점 일주일 만에 오른 다음에 지금 많이 가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지금 한 달 동안에 가서 도지코인에 수익 보는 사람 없어요. 흐름 보면. 그래도 미국은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확신하나요? 미국은 왜 다시 올라야 되나요? 우리나라 주식 다 팔아서 수급으로 올라가고 또 누가 올라가니까 지르고 해서 고평가가 되는 거고 미국 주식이 그러면 그게 돈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떨어질 때 요 전에 나왔던 뉴스 재탕하고 관세 또 얘기하고 트럼프가 비트코인도 트럼프 호재 또 얘기하고 맨날 나와도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못 막아요. 모든 호재 끌어다 썼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뻔히 알면서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들고 하기도 싫고 기다리기도 싫고 짜증나고 다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응? 근데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 어묵반도체다. 이것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 어묵반도체가 제일 시끄러웠던 종목 아니에요? 1월달에 어묵반도체 어묵반도체 25,000에서 6,500원이에요. 이것도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도체 오를 때 우리 반도체 요거 올랐고 한미 반도체 올랐고 응? 그렇잖아요. 폭락 뭐 단기 폭락은 이게 넘버원이에요. 반도체가 하나마이크론 응? 이게 과연 여기서 수익 난 사람이 있냐는 거. 반도체는 올랐다 떨어지 하나마이크론 계속 갖고 있어요. 어차피 대다수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자리로 다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그럼 여기도 지금 된 게 없어요. 하나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이야 떨어진 게 아니라 반도체는 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떨어지지 않았냐. 다른 거랑 떨어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 머트리얼즈 우리 갖고 있었으면 7월달에 갖고 있었으면은 요쯤 내려와도 저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저점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요런 게 또 반등이 들어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막 폭락 안 한다 그랬잖아요. 6만원 6만 5천원도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지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이쪽은 2차 전지 마냥 완전히 털리지 않았어요. 최근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폭락했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는 기다리고 됐다 치자. 삼성전자는 언젠가 한번 오르겠지 우량주니까 그 마음으로는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근데 포스코홀딩스는요. 그 마음으로 지금 안 삽니다. 미친 소리 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은. 얘는 그런 과정이 지나갔고 외국인들이 56% 27%까지 지분을 줄여져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지분을 줄이고 있는 데고 근데 한 번씩 사줘서 위로 올라간들 이 흐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다가 한 번 올릴 때 사줘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또 팔겠죠. 근데 마음 편한 건 과연 이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역배열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인데 낙폭과대 반등 삼성전자는 오를 거야. 오를 수 있죠. 지금 당연히 6만원, 6만 5천원가. 그래서 요번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폭락, 오늘 체크해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단기 5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된 것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들고 계신다. 또 나머지 종목들 오늘 안 올랐다. 떨어졌다. 심지어. 떨어진 종목도 있잖아요. 떨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를. 제가 작년에 잊을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에코프로 그때 이제 부산 가서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반대매매 나갔다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했더니 10월 30일날 상 때렸어요. 11월 6일날. 11월 6일날 에코프로가 상을 때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기간에 또 제일 많이 떨어진 건 2차전지입니다. 이날 딴 거 안 올랐어요. 지수가 폭등하는데 지수가 7%씩 이날 상 때리고 하는데도 2차전지 만든 거 나머지 거는 꼬라박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돌이켜 본다면은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게 반도체 지수가 올랐어요. 반도체. 근데 그 반도체 주식을 잘 찾아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이 떨어진 거라는 거죠. 종목들이. 근데 원래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회복을 해서 매도해야 되는데 어떤 흐름을 기다린다? 기회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복구예요. 복구. 내가 루미처럼 될 수 있으려면 밑에서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신세계 IAC처럼 되려면은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줬을 때 내 계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내가 마이너스가 40%예요. 50%예요. 그럼 12만원 가면. 가는데 1, 2주면 가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내가 12만원에, 내가 7만원에 매도를 했든 8만원에 매도를 했든 만약에 12, 13만원에 가게 됐을 경우에 내가 매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반토막 난 걸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 우리나라 주식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그럼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한두 달 이후라도 저 가격 가면 내가 갖고 있었으면은 나는 정신병 걸립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정리하세요. 작년에 우리 2차전지 팔자 그러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작년 7월 달에는.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은 거래량 없이 빠져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이렇게 루니처럼 월봉 20일선 위로 급등을 하는 타이밍을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신세계 IC도 이런 걸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주식에서 부동산하고 다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상치고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떨어질 때 쭉 떨어지고 오를 때 쭉 오르기 때문에 늦가기 들어가도 되는데 주식은 들어와서 정리하고 저런 움직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으로는 손절을 다 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조그만 호재로 그게 뭐 정치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호재를 갖고 오든지 간에 거래량이 없어야 저런 게 나옵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 배신을 때려야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라도 해주면 에코프로 해결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저렇게라도 해줘서 만에 45만원 갔어요.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손절치고 내가 지금 신용이든 반대매매 털린 거 아닌 이상 저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면은 매도 안 한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2차전지밖에 더 있겠어요? 상을 때릴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많은 분이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지금 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게 지금 요새도 태반이에요. 현대위아가 지금 저 가격에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차피 신저가예요. 대우건설 얘도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우건설은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졌지만 한 번 더. 얘가 왜 못 가겠어요? 재건 이슈도 있고 남북 경협도 있고 실적 좋고 부채 없고 PF 대출 문제 없고 원전 들어가. 안 가겠냐는 거. 이런 애들이 20%로 오르면 오릅니다. 20%는 이런 거가 터져요.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왔다 갔다 막 지금도 터지고 하는 건 낙폭과대 반등 조금 하고 내려올 수면 이런 애들은 추세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의 전망에서 반도체가 내년에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반등은 나오죠. 너무 많이 떨어 단기간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올랐는데 내 거 심지어 떨어진 것도 있어서 우울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올라도 1% 깔짝 오르고 2차전지 안 오르고 대우건설 올라도 1%고 근데 뭐가 더 낫느냐? 무조건 대우건설 같은 게 나은 거예요. 2차전지하고. 왜? 에코프로는 앞으로 루니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타이밍을 반드시 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되는 가치는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손절을 했지만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판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가치대로 거래를 하고 있나요? 삼성 SDI가 거래를 하고 있나요? 현재 가치대로. 이것도 어차피 신저가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반도체는 단기 폭락을 많이 한 거고 나머지 90% 종목은 1년 내내 질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오른 것들 보면은 솔브레인홀딩스 10.6% 올랐어요. 오를만 하잖아요. 단기간에 폭락을 한 거. 그러니까 솔브레인홀딩스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쵸? 단기간에 원래 반도체는 수익이 났었고 반도체는 무조건 간다고 기다리는 거에 폭락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PSK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단기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PSK 홀딩스도 그렇고
단기간에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게 아주 너무 많습니다. 프로텍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이라도 보지 않았으니 어차피 갖고 있어요. 반도체도 삼성전자는 어떻게 고점에 다 털겠어요. 떨어지면 저점 떨어지면 저점 해서 반절 바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반도체 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주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게 우리의 수급으로 인해서 또 코인도 마찬가지고 호재 나오고 트럼프 되고 지금 뭔가 호재들 갖고 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고점에서 안 가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더 가겠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원금, 한국 주식은 원금 내고 미국 주식은 세금 낸다는 얘기로 아주 유행어 만들어 놨는데 2차전지 구조적 성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2차전지 하자금 욕만 먹잖아요. 기다려서 복구하고 팔자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 역대급 밑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요만한 호재만 나오면 상을 때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과연 내가 이걸 손자를 까고 정말로 내가 상한가 먹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축돼 있는데 마음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 건설, 재건, 그 리오프닝, CJ, CGV 같은 종목들이 유상증자 가격 아래로 간 거 아니에요. 얘는 왜 오늘은 많이 안 오르냐? 근데 어차피 맨 밑바닥에 있잖아요. 이것도 얘는 무조건 좋아질 격 아니에요. 유상증자 때릴까요? 지금 유상증자 엄청 때려요. 유행입니다. 부채도 없는데요. 이제는 CJ에서 어쨌든 5천억 현물 투자 해놨고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유상증자 5천원에서 1조 수요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영업이 개선되고 주가는 역대급 바닥에 있으면 이런 애들은 결국은 이런 애들은 횡하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면 20%가 오를 수 있어요. 2차전지도 그렇지만. 근데 호재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도체도 지금 낙폭과 대비가 급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반도체는 낙폭과 대 반등이에요. 올라도. 근데 2차전지는 한두 번 오르는 낙폭과 대 반등이 아니고 지금 건설이든 리오프닝이든 그냥 열의 9점 몇 개는 한 번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바닥에서 70%, 100%씩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거에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오르면 사겠죠. 파는 게 아니고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낙폭과대 한번 쫙 오르면 또 갈 것 같고 해도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AI, 로봇, 뭐 네이버, 카카오 다 안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올랐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개인 투자자의 배신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미국이 첫 번째 하락할 때는 연동이 될지 몰라도 미국이 계속 질질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 미국에서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가신 분들은 그냥 한국 증시 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1, 2월 달에는 절대 한국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LVMC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 호재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도대체 이마트 노브랜드가 라오스에 대박나고 이마트 요새 핫하잖아요. 신세계 INC하고 정용진 회장님 때문에. 그 정용진 회장님이 라오스의 LVMC하고 합작법인했어요. 신세계 백화점, LVMC와 그리고 코라우하고 합작법인했습니다. 대박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미친듯이 파느냐? 절대 아니에요. 외국인들 중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창구 많습니다. 요새. 그럼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느냐? 유상증자의 가능성 아예 없죠? KR모터스 매각은 무조건 진행한다고 얘기했고, 그럼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지나요? 내년 무조건 좋아지죠. 지금도 LVMC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KR모터스 아니면 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의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전기차 충전소, 라오스 택시시장 장악했고 태국 진출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다 올해보다 나아질 나라예요. 한국하고 라오스는 역대 최대 교류입니다. 라오스는 환율이 고정돼 있어요. 22,000 기브로.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나겠죠. 차값이 2배, 3배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값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치를 찍어도 환율 프로모션은 3분기부터 아예 안 하거든요. 환율 프로모션은. 근데도 지금 라오스 쪽 적자 아니고 흑자입니다. 대주주 2,000원에 또 100만 주 사갔어요. 3년 동안에 1,000몇백억 매집해놨습니다. 전환사채하고 유증으로. 여기 대주주가. 근데 이번에 또 2,000원에 사갔잖아요. 근데 왜 안 가는 거냐? 또 말이 안 돼서 제가 그러면은 얘가 KR모터스 매각은 무조건 세부사항은 얘기해 줄 수 없죠.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 매각되면 LVMC 바로 그냥 그날로 급등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500원, 3,000원 금방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려면 내년에 안 좋아져야 되는 거죠. 내년 전망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코로나 때가 최악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그게 또 최악이었겠죠. 이게 끝나면 최대 수혜주입니다. 거기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수혜주에 한국 기업 70개 정도, 수십 개 들어가는데 공개 못하는 엠바고 걸려있는 기업 있잖아요. 라오스 제일 큰 쇼핑몰에 다 들어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리한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없고 옛날에 시가총액 1조 7천억일 때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0배 이상 많은데 잘 보면 라오스도 미친듯이 발전하고 이제 라오스가 희망이라고 하는데 한국하고 교류는 인도하고 비슷한 정상회담 통해서 약정 맺어놨잖아요. 그럼 무조건 될 일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KR 매각이든 대주주 지분 매각이든 오세훈 회장이 왜 2,000원을 또 사갔을까요? 이거는 근데 바로 안 올리면 또 집어 던집니다. 근데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악재 없고 시가총액 1조 가는 게 1조 7천억까지 정상 아닌가요?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옛날보다 더 좋은데 지금 앞으로 근데 유증할 일도 없잖아요. 재무구조도 부채도 없고 이제는 KR모터스 매각하면 수백억 돈 들어올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시가총액 1조 가봐야 5천원인데 무리한 거 아니거든요. 라오스 제일 큰 기업인데 LVMC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여기랑 하는데요. KB금융도 여기랑 하고 라오스 은행 갖고 있고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 결국 위치상으로 또 여기 왔는데 오늘 좀 거래하는 게 수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좀만 지나고 나면 이 윗단까지 한 번에 급등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정말로 저는 답답한 것은 지금 모든 종목들이 얘기하더라도 매도를 해요. 근데 매도할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 매도를 하고 한국 주식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완전 폭락한 종목을 또 단타 치러 간다든지 이럴지 몰라도 아니 이거 급등해서 올라가면 한 번만 여기서 급등해서 가더라도 금방 2,800원, 3,000원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저는 포스코홀딩스 지금 매도하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대우건설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달 동안에 떨어진 거 이 가격 가면은 제가 그 부분은 그때가 자신있게 이 12, 13만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여기 수억씩 들어간 사람 수십억씩 들어간 사람 많거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갖고 있었으면 복구가 되죠. 반토막 나면 2배 이상 올라야 돼요. 저 가격을 가게 됐을 경우에 내가 과연 이걸 매도하고 딴 데 가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어렵습니다. 멘탈이 나간 상황이라서 운 좋게 정치 테마주 사서 상한가 따라잡아서 상한가 연상 가는 거 아닌 이상 힘들어요. 아시겠죠? 오늘 안 갔다고 2차전지 오래하지 마시고 오늘 안 갔다고 절대 오래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루니처럼 오르면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신세계 INC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도 별로 못 보고 약방 수익밖에 못 보고 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어디예요? 지금 요새 이런 걸 안 해주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DY 같은 기업들, MS 오토텍 같은 기업들, 현대위아 같은 기업들, 현대모비스, LG전자 같은 기업들 다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다음 영상에서 드릴 테니까 미국 누구 좋으라고 지금 미국 들어가서 대박이 나겠어요? 코인이 대박 나고 있나요? 지금 미국 테슬라 최근에 서 대박이 나나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미국이 떨어져야 우리나라 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오늘 정말 의욕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그래도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영상을 올렸고 하나도 즐거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 꼭 챙기시라고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